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6%까지 한때 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왜 4.6%까지 올랐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어제 이제 미국 주식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럽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강대강으로 관세 가지고 또 부딪힐 그런 양상을 보여주면서 주식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관세 우려로 주식이 흔들리니까 역시 또 이제 금은 조금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세 가지 자산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투자 포지션을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한 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요, 2년 동안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미국의 기준금리인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떨어질 거를 예측을 해서 시장금리가 이 시점에 미리 반응을 해줬었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안 떨어질 것 같다 보니까 시장금리가 지금 이렇게 조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에 이제 관심이 많고, 이 금리를 지금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4% 밑으로 이렇게 이제 잠깐 떨어졌던 적도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요, 지난 목요일에 금리가 이처럼 4.6%까지 올랐었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에 끝난 시장에서는 4.5%로 금리가 조금 떨어져서 시장이 끝나기도 했는데, 자, 금리가 이렇게 4.6%까지 치솟았던 이유가 바로 이제 미 하원에서 트럼프 감세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금리가 이렇게 좀 치솟았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한 표 차이로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했던 거고, 자, 지금 이제 상원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제 100석 중에서 공화당이 53석이다 보니까 상원도 통과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시장이라는 게 먼저 선반영해서 움직이잖아요. 이미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또 다른 재료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지금 트럼프 감세 법안이 통과가 된 거는 4.6% 금리에 이미 다 반영이 된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미 상원이 통과된다고 해서 다시 한번 충격을 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미국의 하원이 감세 법안 통과가 되면서 4.6%로 이렇게 선반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밤 8시에 이렇게 4.45%까지 시장 금리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야죠. 도대체 감세 때문에 금리가 왜 그렇게 치솟았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감세를 해준다고 하면은 세금을 깎아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한번 정치 경제학적으로 도대체 감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감세는 작은 정부가 선호하는 정책이에요. 정부의 영향력이 크지 않고 작게 영향을 펼치는 이제 그런 정당을 얘기를 하는데, 영국의 보수당이나 미국의 공화당이 이러한 작은 정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정권 유지를 위해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을 하는데요. 지나친 복지나 감세 정책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세만 해주는 건 되게 간단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정치와 또 그 정당의 색깔이 다 반영돼 있는 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제 이러한 감세 정책을요,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감세 정책을 시장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정 수지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재정 수지가 악화되는 방향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재정 수지는 뭐냐면 세금으로 걷어들인 수입에서 정부 지출을 빼고 난 것을 재정수지라고 하는데, 재정수지가 플러스면은 이제 정부에서 세금으로 걷어들인 돈이 더 많다는 거고, 마이너스면 세금으로 걷어들인 것보다 정부에서 더 많은 지출을 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쓰는데 재정수지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뭐 별 영향이 없는 거네, 오히려 감세로 인해서 기업 이익이 늘어나겠는 걸 하면서 주식시장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재정수지가 만약에 악화하는
걸로 시장이 받아들인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재정 수지가 악화되면은 이제 정부에서 돈이 없는 거잖아요. 세금으로 걷는 것보다 쓸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정부에서 돈을 더 많이 쓰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겠죠. 자, 채권을 발행하면서 채권 공급이 증가가 됩니다. 자, 공급이 많으니까 가격이 하락될 거고, 이는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지금 금리가 미국의 감세 정책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4.6%까지 치솟았던 이유는 시장에서 재정 수지 악화를 우려하기 때문에 금리가 4.6%까지 치솟았던 겁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감세 정책을 펼치면요, 그 감세 정책은 그 국가의 장기 국채의 시장 금리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2022년도에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취임을 하면서 70조 규모의 감세 정책을 발표를 했었어요. 이렇게 발표가 되자마자 영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처럼 폭등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영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일본 역시 지금 7월에 참여 선거를 앞두고 지금 감세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이러한 감세론 이야기에 시장 반응이 이렇게 금리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시 지난 일주일 동안 지금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감세 정책으로 이렇게 반응하면서 4.62%까지 올라줬던 겁니다. 아까 제가 영국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영국은 이제 금리가 이렇게 치솟고 난 다음에 바로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서 금리를 이렇게 진정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 연준에서 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이슈는 안 되고 있지만 테이퍼링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뭐 이 테이퍼링을 중단할 수도 있고, 뭐 다시 이제 또 유동성을 공급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너무 4.6에서 또 공포스럽게 다 던지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즉 악재가 좀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큰 이슈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었는데, 이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이제 채권 시장의 반응은 이번 주에 어느 정도 다 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실제로 미국의 신용등급이요, 지금 이제 한 단계 이런 식으로 내려왔는데요. 자, 이렇게 한 단계 내려왔어도 이 신용등급은 이제 여전히 높은 그레이드에 있는 등급이고요. 우리가 또 같이 좀 보면 좋은 게 GDP 대비 이제 정부부채 비율을 한번 보면 좋은데, 미국이 재정적자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제가 이따 또 보여드릴 건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되게 양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악은 아니다,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이제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연도별 증감률은 이제 이처럼 조금 축소되고 있습니다. 부채 증가율이 좀 어느 정도 더 이상 증가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조금 안 좋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재정적자에 대해서 이렇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것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이번 주에 미국 하원의 감세안 통과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4.6%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미국이 신용등급이 하락한 거와 같이 맞물려서 조금 4.6%까지 시장이 반응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 자, 지금은 한 4.45%까지 빠졌다 4.5%에서 마감이 됐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이미 이 악재는 이제 떠나보내고 다른 쪽의 재료를 조금 이제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영국에서도 이렇게 감세안으로 금리가 치솟았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사례 때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서 진정을 시켰던 적이 있다. 자, 아직까지 연준이 뭐 그렇게 지금 이제 개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SRL하고 이제 테이퍼링 축소 중이기 때문에 연준의 개입을 조금 기대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조금 길게 보자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법제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법제화가 되면은 미국의 국채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자, 그런 것이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금리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지금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이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자료가 어느 정도 좀 모아지면 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제 의견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박스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박스권 상단에 있는 상황이다.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박스권 상단에 있다 보니까는 부담 없이 들어가기에 좀 괜찮은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이 이제 최근에 조금 회복을
선물을 해줬었는데 주초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도 별로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그 유럽하고 관세 갈등이 또 생기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회복을 하기도 했고 주식은 조금 관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반면에 금은요, 지금 이제 3,185불까지 조정을 받고 제가 지난주에도 매수 관련해서 이제 의견을 드렸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관세 갈등 우려가 나오자마자 금은 또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금은 이제 여전히 분할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멤버십 프로그램을 총 이제 3가지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매크로부티크 프리미엄 멤버십이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매크로부티크 프리미엄 멤버십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늘 찍은 영상을 선 제공해드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글로 커뮤니티에 게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멤버십 내용을 조금 바꿔서 주중에 이제 주요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쇼츠로 멤버십 분들께 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멤버십에 이제 가입을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가입을 해주신 관심만큼 제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